자,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예,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격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실 텐데 정신과에 가면은 가장 흔하게 하는 검사로 MM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미네소타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MMPI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역사를 보고 이러셔도 알 수가 있겠지만 거기 편집증 척도, 우울증 척도 이런 척도들이 또 병명이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MMPI라고 하는 검사는 진단 목적,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 MMPI 검사가 성격을 알아보는 것과는 조금 다 다르게 시행을 할 때마다 조금씩의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울한 상태면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또 이제 어떤 척도는 불안 척도는 불안하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검사를 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나 이 MMPI 데이터는 지금까지 한 100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검사의 초기의 디자인이 어땠다고 할지라도 이 굉장히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굉장히 큰 중요한 검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 500문항이나 되는 500 몇십 문항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문항 때문에 아마 정신과에서 검사를 하셨던 분이면은 그 문항수 많았던 거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MMPI라고 하는 검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이제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있죠. 네 가지 차원에서 사람의 성격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이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차원의 개념으로 놓고, 그래서 2의 4승가지, 2의 4승계, 총 16개, 16개의 각기 다른 어떤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기보다 심리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뭔가 이렇게 나눠보고 분석을 했더니 이런 몇 가지 어떤 차원에서 극단의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개념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나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심리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돼서 나온 이런 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이지브레인에 이제 오게 되시면 이 TCI라고 하는 검사를 많이 해요. 이게 기질 및 성격 검사라는. 그래서 이 TCI라고 하는 검사, 최근에 많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TCI 검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TCI 검사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기초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검사예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에 4가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가지고 태어나서 남은 평생 변하지 않는 어떤 성격의 개념이에요. 기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질의 각각의 항목 척도들은 이게 생물학적인 뇌 안에 사용하는 신경 호르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 호르몬하고. 그래서 자극 추구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 도파민 시스템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상관관계, 이거의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인해서 도파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극 추구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TCI라고 하는 검사를 만드는 이 클로닝거라고 하는 분이 이 검사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생물학적인 기초였어요. 그래서 도파민 시스템은 사람에게서 어떤 측면에 기질을 담당할 거고, 세로토닌 시스템은
어떤 기질을 담당할 거고, 뭐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은 어떤 기질을 담당할 거고,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기질이고요. 또 성격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TCI를 하게 되면 이 성격은 후천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후천적인 거라고. 그래서 타고 태어나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TCI 검사를 해서 나오는 기질은 검사할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개념상.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검사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를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이게 TCI의 좀 다른 점. 그래서 병원에서는 왜 뇌파 검사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검사들을 또 약은 이런 신경 호르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약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 검사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TCI 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MPI 검사를 굉장히 이제 신봉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E 타입인데요, 뭐 I 타입인데요. 저는 이래서 뭐 어떻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믿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 좋은 건데 제가 가장 우려를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성격 타입이라 저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격 검사 내용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거를 오히려 나의 자기 발전의 기회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격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